승무패 14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라르나카와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저는 라르나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 자국 랭킹, 웨파 랭킹을 유심히 살펴보셔서 양 팀 간의 체급 차이를 단적으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르나카 같은 경우에는 키프로스 리그 1등 팀이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16위를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두 팀의 체급 차이를 고려하면 웨스트햄의 승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보여지는데 이 웨스트햄이 현재 상황적으로 녹록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자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현재 순위가 16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강등권인 18등 에버튼과는 승점이 딱 1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웨스트햄도 여전히 강등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로파 리그도 아니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라는 다소 비중이 떨어지는 유럽 대항전을 치르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얼마만큼 이 대회에서 심혈을 기울일지는 조금 미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뜩이나 현재 웨스트햄의 모예스 감독을 둘러싸고 경질 여론이 거센데 이 문제는 구단 수뇌부는 여전히 모예스 감독을 지지하는 반면에 최근에 영국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웨스트햄의 일부 선수들이 모예스 감독의 소극적인 전술 운영 등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데클란 라이스라는 선수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아스날이나 첼시 등으로 이적설이 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팀의 중심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단 안팎으로 잡음이 많은 웨스트햄이 프리미어리그 강등 위기까지 있는 상황에서 키프로스 원정을 떠나야 하는데 이 키프로스 원정 비행거리가 적어도 3,000km가 넘는 먼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르나카 원정에서 웨스트햄이 로테이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모예스 감독이 이번 시즌 컨퍼런스 리그를 치름에 있어서 주전 선수들을 빼고 로테이션을 가동한 경기들이 꽤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르나카 원정 이후에는 주말에 또다시 까다로운 아스톤 빌라와의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를 앞두고 있는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행스럽게 웨스트햄이 로테이션을 대대적으로 가동을 한다고 가정을 해도 이 로테이션으로 나왔던 자원들이 컨퍼런스 리그에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르날스, 란시니, 스카마카 같은 자원들이 컨퍼런스 리그에서 2골씩 기록하고 있는 이 웨스트햄이고 제 아무리 로테이션으로 웨스트햄이 백업 자원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라르나카에게는 전혀 선수단 퀄리티가 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골 결정력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이 20골인데 15골이 그치고 있고 이 세트피스 득점, 기대 득점값 역시 7.75골인데 4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자국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굉장히 좋지 못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8전 전승을 거두면서 득점 순위 역시 공동 3위로 참가하는 팀들 간의 체급 차이를 어느 정도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웨스트햄의 주전 골키퍼인 파비안스키 선수가 최근에 눈부상 여파로 빠져 있는데 원래 컨퍼런스 리그는 웨스트햄의 백업 골키퍼 아레올라 선수가 꾸준하게 출전을 하고 있는 대회고 웨스트햄의 백업 골키퍼 아레올라 선수가 이 컨퍼런스 리그에서 골키퍼 선방지표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파비안스키의 골키퍼 공백은 그렇게까지 크게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라르나카 역시 주전 미드필더 폰스 선수와 측면 수비 가르시아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력 누수 측면에서는 라르나카가 좀 더 심할 수도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라르나카 입장으로서는 웨스트햄과 달리 컨퍼런스 리그라는 유럽 대항전 무대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무대이고 라르나카 선수들도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리 컨퍼런스 리그 무대가 비중이 떨어지는 대회라고 하더라도 이런 유럽 대항전에서 두각을 드러내면 빅클럽으로 이적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지난 시즌에 보데글림 소속으로 AS 로마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 솔바켄이라는 측면 자원이 있는데 이 선수는 AS 로마로 올 시즌 이적이 됐기 때문에 이 라르나카 같은 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은 컨퍼런스 리그 무대가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르나카의 공격수 트리코브스키 선수가 직전 리그 경기에서 3골, 해트트릭, 맹활약을 한 점 역시 라르나카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경기는 이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경기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감이 있지만 그래도 양 팀의 체급 차이를 고려해서 1번 경기는 라르나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셰리프티와 니스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추천으로는 셰리프티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셰리프티라는 팀은 몰도바 리그 선두를 달리는 팀이고 니스는 프랑스 리그왕에서 7등을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일단 셰리프티가 지난 파르티잔전처럼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몰도바 지역 안전 문제로 인해서 이 니스전 역시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기 때문에 이 홈 어드밴티지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셰리프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로파리그 무대에서 치른 홈 경기 4경기에서 1득점에 그치고 있고 지난 파르티잔과의 홈 경기에서도 오히려 0대1로 패하고 파르티잔 원정을 가서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홈에서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 최근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경기 역시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기 때문에 원정팀 니스 입장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디가드라는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리그왕 9경기에서 6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특히 9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6경기로 이 짠몰 수비를 그야말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 무관중 여파와 더불어서 최근 유럽 대항전 홈 경기에서 득점력이 떨어지는 셰리프티가 이 짠물 수비 니스의 골문을 여는 것은 꽤나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고려사항은 이 셰리프티가 직전에 맞붙어서 3대1로 승리를 거뒀던 이 세르비아의 파르티잔이라는 팀은 이미 니스와도 맞대결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 니스가 지난 9월, 10월 달에 컨퍼런스 리그 무대에서 이 파르티잔과 2경기를 치렀는데 물론 당시에 니스가 파르티잔을 상대로 1승 1무로 우위를 점했지만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 파르티잔이 니스와 나름대로 대등한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파르티잔을 상대로 최근에 3대1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이 셰리프티라는 점에서 셰리프티가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니스 역시 파르티잔을 상대했을 때는 당시 니스의 감독이 파브르라는 감독이었고 이 파브르 감독 체제에서는 니스가 경기력이 굉장히 기복이 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디가드라는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공수 모두 밸런스를 찾은 니스이고 최근에 니스 같은 경우에는 로리앙 출신의 공격수 모피라는 선수를 영입을 해서 최전방 골 결정력을 강화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라보르드라는 공격수와 더불어서 공격력까지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스의 승리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셰리프티가 유럽 대항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도깨비 면모와 이 파르티잔전 경기 내용적으로 공격진의 개인기와 탄력 그리고 원더골, 중거리 슛 한 방이 있는 자원들이 꽤 있기 때문에 니스의 최근 짠물 수비와 자국 리그왕에서의 무승부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변 픽으로 무승부 정도는 가져가 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니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 대항전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베테랑 미드필더 아론 램지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하는 것 역시 니스로서는 아쉬운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는데 단통 픽으로는 셰리프티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안더레우트와 비아레알의 경기인데 안더레우트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더레우트는 벨기에 리그 10등을 달리고 있고 비아레알은 스페인 라리가 6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안더레우트가 의외로 전방 압박 기조가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처럼 컨퍼런스 리그 무대에서 상대 진영 파이널 서드 쪽에서 공을 탈취하는 지표인 하이 턴오버 지표가 안더레우트가 세 번째로 많을 정도로 효율적인 압박을 가져가는 팀인데 이 안더레우트 같은 경우에는 반대급부로 압박에 의해서 수비 뒷공간이 노출이 되면서 상대의 역습 공격에 실점을 많이 하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자국 벨기에 리그에서도 역습 실점이 4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 바로 안더레흐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운터 어택으로만 4실점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실점을 역습으로 하고 있는 안더레흐트인데 반대로 비아레알이라는 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페인 라리가에서 카운터 어택, 역습 득점이 5골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안더레우트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습 수비를 충분히 비아레알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으로 공략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비아레알이라는 팀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이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라리가 기준으로 뒤에서 6번째로 느린 팀인데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패스와 점유, 지공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또 역습이나 다이렉트 공격 횟수는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습 한 방이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역습 득점이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팀이 바로 비아레알이고 최근에 비아레알이 주춤했다가 다시 2연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측면 공격수 추쿠에제 선수와 이 최전방 베테랑 공격수 모랄레스 선수가 맹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특히나 레반테 출신의 모랄레스라는 공격수가 올 시즌 백업으로 나서다가 최근에 비아레알이 제라르 모레노 같이 주전 공격수들이 모두 빠지면서 이 모랄레스 선수가 선발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모랄레스 선수가 선발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경기력도 살아나면서 최근에 라리가에서 리그 3경기 연속골을 넣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모랄레스 선수가 컨퍼런스 리그 무대에서도 올 시즌 득점 4골을 기록을 하면서 컨퍼런스 리그와도 사대가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골 감각이 좋은 모랄레스 선수가 충분히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 리그에서 평균 점유율이 1등이고 득점 역시 전체 2등을 달릴 정도로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체급 차이를 보여주면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안더레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국 벨기에 무대에서 5경기 1승 2무 2패로 주춤하고 있고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 속에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 누수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상성적으로 비아레알이 유리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경기는 안더레우트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우니온 베를린과 위니옹 SG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데스리가 3등을 달리고 있는 우니온 베를린이고 위니옹이라는 팀은 현재 벨기에 리그 2등을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양팀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무대에서 두 차례 맞대결을 펼쳤는데 의외로 1승 1패로 굉장히 팽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자국 분데스리가에서 올 시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원동력이 바로 왕성한 활동량 그리고 날카로운 역습,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분데스리가 통계인데 우니온 베를린이 카운터 어택 역습 득점이 6골로 분데스리가에서 역습이 가장 좋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래 통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 통계인데 우니온 베를린이 13골을 세트피스로 넣으면서 마찬가지로 분데스리가에서 세트피스가 가장 강력한 팀이 바로 우니온 베를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상대팀 위니옹이라는 팀은 벨기에 리그를 기준으로 역습 실점이 0골이고 세트피스 실점 역시 4골로 벨기에 리그에서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이 우니온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습과 세트피스 공격이 의외로 잘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두 팀이 맞대결을 펼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9월 11월 유로파리그 조별리그에서 맞대결을 펼쳐서 1승 1패 굉장히 팽팽했던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우니온 베를린이 분데스리가에서 홈 경기 무패를 달리는 팀인데 지난 홈 경기에서 위니옹에게 0대1로 패배를 당한 바 있고 위니옹 원정에서도 1대0으로 한 골차 신승을 거뒀었기 때문에 이 위니옹이라는 팀이 굉장히 의외로 체급이 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에 우니온 베를린이 자국 분데스리가에서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최전방 공격수 베커, 베렌스, 시바체우 같이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최전방 공격수들이 모두 무득점 경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베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든 대회 12경기에서 무득점, 최근에 선발로 올라선 베렌스라는 선수 역시 모든 대회 6경기 무득점, 백업 공격수로 전락한 시바체우는 최근 모든 대회 21경기에서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우니온이 최전방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니온 같은 경우는 모든 대회 5경기에서 1승 3무 1패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5경기 중에서 4경기가 무득점일 정도로 공격력이 주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니온 쪽으로 현재 투표율이 80% 가까이 몰린 것은 다소 리스크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니옹 역시 최근에 4경기 1무 3패 승리가 없다가 직전 리그 경기 승리로 가까스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위니옹도 고점에서는 내려와 있는 경기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니옹에서 올 시즌 자국 벨기에 리그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이 반제이르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짤츠부르크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반제이르의 공백 역시 위니옹도 공격 쪽에서 느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위니옹이 PSV에서 이 베르테센이라는 젊은 공격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가 벨기에 리그에서 무난하게 적응을 하고 있고 이 공격수 보니페이스라는 선수 역시 골 감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최소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바치고 갈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레버쿠젠과 페렌츠바코스의 경기인데 레버쿠젠이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쿠젠은 분데스리가 9등을 달리고 있고 페렌츠바는 헝가리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레버쿠젠의 주축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을 고려하면 레버쿠젠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장기 부상에서 돌아온 레버쿠젠의 플레이메이커 플로리안 비르츠 선수가 최근에 9경기 2골 5도움으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레버쿠젠 이적 후에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었던 이란 대표팀 공격수 아즈문 선수 역시 최근에 모처럼 리그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어느 정도 적응을 마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레버쿠젠이 자랑하는 오른쪽 측면 라인인 디아비와 프림퐁 선수 역시 최근에 여전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프림퐁이라는 선수가 주말 헤르타 베를린과의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린 뒤에 전반 29분 만에 근육 부상 여파로 교체 아웃이 됐는데 현지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까 프림퐁 선수의 몸 상태가 괜찮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림퐁 선수의 출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페레츠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든 대회 11경기에서 6승 5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이 레버쿠젠이라는 팀이 이 비교적 공격력은 화끈하지만 수비력이 문제인데 레버쿠젠이 최근에 8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으면서 8경기 실점이 14골이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레버쿠젠의 수비 약점을 고려하면은 조금은 불안감이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2021 시즌 비교적 굉장히 최근에 유로파리그 무대에서 양 팀이 맞대결을 펼쳐서 1승 1패로 팽팽했던 상대 전적이 있는 것 역시 페렌츠바 쪽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경기는 레버쿠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스포르팅과 아스날의 경기인데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르팅은 포르투갈 리그 4등을 달리고 있고 아스날은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스포르팅전을 앞두고 최전방 공격수 공백이 굉장히 커 보이는 아스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기 부상 중인 가브리엘 제주스 선수는 여전히 결장이 유력한 아스날이고 최근에 최전방에서 이른바 가짜 구본 공격수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 트로사르라는 공격수 역시 부상으로 인해서 스포르팅 원정에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로사르라는 선수가 가짜 9번 공격수로 최근에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아스날의 왼쪽 측면에 있었던 마르티넬리라는 선수가 보다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침투 움직임으로 굉장히 많은 골을 넣어줬었는데 이 트로사르 선수의 가짜 9번 공격수 움직임이 없어진다면 이 마르티넬리 선수의 경기력도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공격수인 은케티아 선수까지 부상 여파로 이번 스포르팅 원정의 결장이 유력하기 때문에 아스날이 최전방 공격을 꾸리는 게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이 올 시즌 치열하게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도전을 하다 보니까 유로파리그에서는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주전자원들의 체력 안배에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최전방 공격수가 거의 다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 측면 자원인 사카 선수나 마르티넬리 선수를 또다시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기용하게 된다면 다가오는 주말 리그 경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아스날은 주말의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까다로운 풀럼 원정이기 때문에 이번 스포르팅 원정에 올인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스날의 최전방 공격수 전력 누수와 로테이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 경기는 이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포르팅이라는 팀은 이미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토트넘을 꺾었을 정도로 기량이 검증된 팀이고 자국 포르투갈 리그 기준으로 홈에서 성적과 수비력이 급상승하는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스포르팅 역시 아스날전에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우가르테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는데 이 스포르팅의 우가르테가 중원에서 태클과 인터셉트, 수비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자원이기 때문에 이 스포르팅 역시 중원의 전력 누수를 고려한다면 이 무승부가 합리적인 이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는 AS 로마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로마의 승리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세리에A에서 4위를 달리고 있고 소시에다드는 라리가에서 4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체급적으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는 AS 로마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로마의 승리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세리에A에서 4위를 달리고 있고 소시에다드는 라리가에서 4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체급적으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주축 공격자들의 볼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소시에다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올 시즌 자국 라리가 경기와 유럽 대항전에서 원정 성적이 더 좋은 소시에다드이고 최근에 베테랑 플레이메이커 다비드 실바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소시에다드로서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모든 대회 7경기에서 무득점 경기가 5경기나 될 정도로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공격수 오야르사발 선수가 9경기에서 1골, 장신 공격수 세룰로트 역시 7경기 1골, 쿠보 다케우사 선수 역시 8경기 1골, 이선자원 브레이스 멘데스 선수는 10경기째 공격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골을 넣어줘야 되는 선수들이 득점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무득점 경기가 5경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2경기가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같이 강팀들과의 경기였다는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최근에 소시에다드의 기대 득점값에 비해서 골 결정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S 로마 역시 올 시즌 전반적으로 세리에 A에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적은 골을 넣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AS 로마의 득점 통계인데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 값이 24.54골인데 19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 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홈 경기에서 극강의 짠물 수비와 세트피스에서의 강력한 한방으로 홈 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국 세리에이 기준으로 홈에서는 실점이 11골이나 감소가 되고 홈 경기 5연승을 하고 있는데 5경기에서 득점이 7골이고 실점은 빵골로 적기 때문에 굉장히 홈에서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소시에다드라는 팀은 자국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2등을 달리는 팀으로 기본적으로 높이의 강점이 있고 이 세트피스 수비력 역시 라리가에서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도 이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강점인 세트피스에서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양팀 모두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떨어지는 골 결정력이 발목을 잡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AS 로마가 올 시즌 이 세트피스로만 9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세리에 A에서도 굉장히 세트피스 공격력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한 방이 살아야 경기가 풀리는데 이 설상가상으로 AS 로마가 이번 경기에서 주전 중앙수비수 이바네즈라는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바네즈라는 수비수가 올 시즌 로마에서 세리에 3골을 넣었는데 그 3골이 모두 세트피스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으로 넣은 것이기 때문에 로마의 주전 수비수 이바네즈가 빠지는 것은 단순히 수비력뿐만 아니라 로마가 자랑하는 세트피스 공격력도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양 팀이 특유의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떨어지는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서로의 짠물 수비에 막히는 그림이 나온다면 굉장히 저득점 무승부가 그려지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7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는데 그래도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최근에 홈발을 세게 받고 있는 로마의 신승을 투폴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4회차에 들어온 현미경 분석 1번부터 7번 경기를 1부에서 다뤄드렸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포르투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